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리 마음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리로 여행을 떠납니다. 광년이라는 측정 단위 속으로요. 빛이 1년 동안 여행하는 거리 9조 4600억 킬로미터입니다. 숫자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우리의 직관을 넘어섭니다. 밤하늘에서 별빛이 조용히 도착하고 망원경이 천천히 회전하며 과학자들은 인내심 있게 측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를 이해하려는 조용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 아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3년 2월 칠레 북부의 고고도 천문대에서 저녁 기온은 주변 봉우리에서 마지막 햇빛이 사라지면서 빠르게 떨어집니다. 돔은 제어된 속도로 회전하며 첫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어두워지는 하늘을 향해 셔터를 엽니다. 주 제어실 내부에서는 냉각 시스템과 컴퓨터의 지속적인 윙윙거림 위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화면에는 광학 및 레이저 기기의 실시간 판독값이 표시됩니다. 기술자들은 노출 시간을 기록하고 시계 동기화를 확인하며 망원경이 정확하게 목표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밤에 그리고 많은 다른 밤들에 시설의 현장 기록은 간단하지만 중심적인 작업을 기록합니다. 빛이 그들의 센서에 도달하기 전에 얼마나 멀리 여행했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천문대의 창문 밖으로는 칠레 사막의 건조한 공기가 놓여 있으며 습도는 거의 없고 대기 난류는 최소화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위치는 수십 년간의 기상 데이터와 대기 연구를 바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늘의 투명도, 맑은 밤의 수, 그리고 인근 도시 조명으로부터의 거리가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천문대가 건설되기 전에 이 부지는 수년간 연구되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구름 덮개, 바람 패턴 및 대기 안정성을 측정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기초가 견고하고 지진 활동이 최소화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극한의 온도 변화와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관측 시설 중 하나이며 정밀 측정을 위해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관측소 건물 자체는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움입니다. 돔은 정밀한 베어링 위에서 회전하여 망원경이 하늘의 어느 지점이든 가리킬 수 있도록 합니다. 셔터는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며 날씨 센서가 바람이나 습도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지하면 즉시 망원경을 보호합니다. 건물 내부에서는 온도가 신중하게 제어되어 기기의 열 팽창을 최소화합니다. 진동 감소의 시스템은 심지어 멀리 떨어진 지진의 작은 떨림도 차단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우주로부터 오는 빛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입니다. 온도 제어는 특히 중요합니다. 기기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면 측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망원경 거울조차도 온도에 민감합니다. 몇 도의 차이는 그 모양을 변경하여 이미지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은 낮 동안 밤의 운영 온도로 냉각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석양이 오면 모든 것이 이미 열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제어실에서 기술자들은 밤의 관측 계획을 검토합니다. 각 목표는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며 좌표는 국제 천체 참조 프레임에서 확인됩니다. 망원경이 한 별에서 다른 별로 이동할 때 컴퓨터는 지구의 회전, 대기 굴절, 그리고 심지어 시설 자체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보정합니다. 각 노출이 시작되면 원자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빛의 이동 시간을 측정하려면 시간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측 계획은 신중하게 작성됩니다. 천문학자들은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날씨 조건을 고려하며 망원경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합니다. 일부 목표는 시간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변광성은 특정 단계에서 관찰되어야 합니다. 다른 목표는 더 유연합니다. 목표는 종종 하늘의 위치에 따라 그룹화되어 망원경이 넓은 영역을 효율적으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그 관측 시즌 동안 칠레 시설은 광년의 실제적 의미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조정된 실험에 참여합니다. 레이저 펄스가 달의 역반사기를 향해 발사되고 그들의 왕복 시간이 원자 시계 정밀도로 기록됩니다. 각 왕복 측정은 제어된 조건에서 빛의 일정한 속도에 대한 근거리 검증을 제공하며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광초 단위로 확인합니다. 데이터는 기록되고 밤새 분석되며 국제 타이밍 서비스로 전달됩니다. 달 레이저 측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레이저 펄스는 지구에서 발사되어 달 표면에 작은 역반사기 배열을 향합니다. 이 역반사기는 1969년부터 시작된 아폴로 미션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설치했습니다. 각 반사기는 모서리 큐브 프리즘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들어오는 빛을 정확히 그것이 온 방향으로 다시 반사합니다. 펄스가 달에 도달하고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5초입니다. 이 짧은 간격을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밀리미터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자체는 놀라운 기계입니다. 그것은 매우 짧고 강렬한 빛의 펄스를 생성하며 각각은 수억 분의 1초만 지속됩니다. 펄스는 망원경을 통해 달을 향해 조준됩니다. 달의 역반사기에 도달하면 소수의 광자만이 지구로 다시 반사됩니다. 이러한 광자는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달의 표면에서 반사된 햇빛과 다른 배경 소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은 정확한 타이밍과 필터링을 사용하여 레이저에서 온 광자를 식별합니다. 측정은 매우 정확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요인이 작은 오류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대기는 빛의 경로를 약간 구부리며 이 효과는 대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의 역반사기는 완벽하게 정렬되지 않으며 이것은 반환 신호에 약간의 불확실성을 추가합니다. 심지어 지구의 지각도 조수와 판 구조론으로 인해 움직이며 이것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효과는 최종 거리 측정에서 설명되어 데이터가 가능한 한 정확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년을 정의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연결은 간접적이지만 필수적입니다. 달까지의 거리를 빛의 이동 시간으로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가 제어된 조건에서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은 더 큰 거리로 확장됩니다. 빛이 진공에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면 그것이 1초, 1분,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광년은 단순히 이 원칙을 확장한 것입니다. 빛이 정확히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1년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조차도 정의가 필요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율리우스년을 사용하며 이것은 정확히 365며 2보일 또는 3.1 미교맥초로 정의됩니다. 이 표준화된 정의는 모든 사람이 광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동일한 것을 의미하도록 보장합니다.
빛의 속도와 윤리우스년의 길이를 사용하여 광년은 정확히 9390곤730곤 7이 80번 8km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길지만 정확한 숫자이며 모든 천문학적 거리 측정의 기초입니다. 병렬 관측은 근처 행성과 태양에 초점을 맞춥니다. 레이더 측거와 일식 중 정밀한 측광 타이밍을 사용하여 팀은 태양계에서 거리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천문 단위 척도를 확인합니다. 결과는 우주기관이 유지 관리하는 천체력 모델과 비교되며 필요한 경우 작은 수정사항이 기록됩니다. 이러한 교차 확인을 통해 광년의 개념적 정의는 반복적이고 기기 기반 측정과 직접 연결됩니다. 천문 단위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태양계 내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나 별까지의 거리에 대해서는 천문 단위조차도 너무 작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270천 천문 단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큰 숫자는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광년을 사용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4.2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상상하기 어려운 길이지만 적어도 숫자는 관리하기 쉽습니다. 레이더, 측거는 행성 거리를 측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술입니다. 강력한 라디오 신호가 금성이나 수성과 같은 행성으로 전송됩니다. 신호는 행성 표면에서 반사되어 지구로 돌아옵니다. 왕복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행성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내부 태양계의 행성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외부 행성의 경우 신호가 너무 약해져서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일식 타이밍은 또 다른 정밀한 방법입니다. 달이 별 앞을 지나가거나 목성의 위성이 행성 뒤로 사라질 때 정확한 타이밍이 기록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예측 가능하며 관찰된 타이밍과 예측된 타이밍의 차이는 거리와 궤도 매개 변수를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방법은 우리의 태양계 이해에 기여하며 전체적으로 그들은 더 큰 우주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견고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천문대에서 작업은 계속됩니다. 매일 밤 새로운 관측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수집되며 새로운 측정이 기록됩니다. 기술자들은 기기를 유지 관리하고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엔지니어들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조용하고 방법론적이며 종종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관측 없이는 우리는 우주의 규모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기 유지 관리는 끝없는 작업입니다. 망원경 거울은 정기적으로 청소되고 재정렬되어야 합니다. 센서는 보정되고 테스트되어야 합니다. 기계 부품은 마모되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건물 자체도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매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며 교체되어야 합니다. 전기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냉각 시스템은 끊임없이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조용히 수행되며 종종 밤에 관측이 진행되지 않을 때 수행됩니다. 망원경 거울을 청소하는 것은 섬세한 과정입니다. 거울은 크고 무겁지만 놀랍도록 민감합니다. 표면은 매우 매끄러워야 하며 작은 흠집이나 먼지 입자도 이미지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소는 특수도구와 용액을 사용하여 수행되며 전체 과정은 문서화되어 모든 것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청소 후
거울은 재보정되어 초점과 정렬이 완벽한지 확인합니다. 2023년 말 국제 천문학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기술 노트가 배포됩니다. 그것은 시즌의 타이밍 실험을 요약하고 독립적인 천문대 간의 일관성을 확인하며 고정밀 작업에 사용되는 상수의 사소한 개선 사항을 문서화합니다. 조사를 위해 이 순간은 특정 작업 및 보고서 세트에 내러티브를 고정시킵니다. 구조 4,600억 킬로미터의 추상적인 수치가 추측이 아니라 규율 있고 반복 가능한 측정 캠페인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술 노트는 건조한 문서입니다. 그것은 방정식, 표 및 불확실성 추정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는 수십 년의 신중한 작업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1976년 덴마크 천문학자 올레 로에머가 목성의 위성 2호의 일식을 관찰했을 때 처음으로 정확하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는 일식이 예측된 시간보다 약간 늦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며 그 지연은 지구가 목성에서 멀어질 때 증가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빛이 추가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올바르게 해석했으며 빛의 속도에 대한 첫 번째 합리적인 추정치를 제공했습니다. 로에머의 측정은 혁명적이었지만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빛의 속도가 초당 약 220,000km라고 추정했는데 이것은 진정한 값보다 약 25% 낮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건전했으며 그의 발견은 미래의 더 정밀한 측정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로 빛의 속도는 점점 더 정밀하게 측정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회전 거울과 톱니 바퀴를 사용한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1849년에 프랑스 물리학자 아르망 푸조는 톱니바퀴를 사용하여 빛의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는 톱니바퀴를 통해 빛의 빔을 보낸 다음 수 킬로미터 떨어진 거울에서 반사시켰습니다. 빛이 톱니바퀴로 돌아왔을 때 톱니가 이동하여 빛을 차단하거나 통과시켰습니다. 바퀴의 회전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피조는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결과인 초당 약 35,000km는 로에머의 초기 추정치보다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20세기에는 레이저와 원자시계가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오늘날 빛의 속도는 정확히 초당 299, 299, 458m로 정의됩니다. 이것은 측정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미터는 이제 빛이 정확히 1, 299, 792, 458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정의의 역전은 빛의 속도가 이제 우리의 시간과 거리의 기본 표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1983년에 채택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터가 파리에 보관된 물리적 배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 세계의 모든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미터를 빛의 속도로 정의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보편적이고 변경되지 않는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디서나 누구나 미터를 재현할 수 있으며 원자시계와 레이저만 있으면 됩니다. 칠레 북부의 천문대는 주요 국제 컨소시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연구의 초기 부분에 대한 주요 광학 및 레이저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망원경과 레이저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각 기록된 광자와 각 반사된 펄스가 알려진 기기 및 설정 구성으로 추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내부 유지 관리 로그와 야간 관측 보고서는 증거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컨소시엄은 12개국의 기관을 포함합니다. 각 회원은 자금,
전문 지식 또는 기기를 기여합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현대 천문학에 필수적입니다. 단일 국가나 기관은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용과 전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컨소시엄은 어떤 개별 회원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과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천문대의 일상은 일반 대중이 상상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밤 근무는 길고 종종 단조롭습니다. 기술자들은 어두운 제어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가끔 설정을 조정합니다. 흥분의 순간은 드물며 대부분의 밤은 조용하고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작업이 천문학의 토대입니다. 각 관측, 각 측정, 각 데이터 포인트는 우주에 대한 이해에 추가됩니다. 밤 근무 직원은 일반적으로 3~4명으로 구성됩니다. 망원경 운영자는 기기를 제어하고 관측 일정을 따릅니다. 지원 기술자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처리합니다. 때때로 과학자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토하기 위해 참석합니다. 팀은 밤새 통신을 유지하며 계획, 진행 상황 및 문제를 논의합니다. 작업은 협력적이며 각 팀 구성원의 기여는 성공적인 관측밤에 필수적입니다. 원자시간 표준을 담당하는 국제기관을 포함한 글로벌 시간 유지 조직은 모든 빛 이동 측정이 보정되는 참조를 제공합니다. 시계 성능 및 윤초 조정 아카이브는 조용히 분석에 통합되어 작은 타이밍,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주기관은 천체력 데이터, 달, 반사경 좌표 및 과거 측거 기록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대체로 배경에 있지만 필수적입니다. 행성의 운동과 반사경 위치에 오래 실행된 카탈로그가 없으면 새로운 측정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원자시계는 경이로운 장치입니다. 그들은 세슘이나 루비듐과 같은 원자의 진동을 사용하여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진동은 매우 규칙적이어서 최고의 원자시계는 수억 년에 1초만 잃거나 얻습니다. 이러한 정밀도는 빛의 이동 시간을 측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빛은 매우 빠르게 이동하므로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타이밍의 작은 오류는 거리 계산의 큰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자시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매혹적입니다. 세슘 원자는 두 가지 에너지 상태 사이에서 매우 정확한 빈도로 진동합니다. 이 빈도는 초당 9.19269317770 사이클로 정의됩니다. 실제로 1초의 정의는 이제 세슘 원자의 이러한 정확한 사이클 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원자시계는 이러한 진동을 재어 시간을 측정합니다. 세슘 원자의 진동은 중력, 온도 또는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 표준으로 이상적입니다. 윤초는 또 다른 복잡성입니다. 지구의 자전은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수 마찰과 기타 요인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느려집니다. 원자시계를 지구의 회전과 동기화하기 위해 윤초가 가끔 추가되거나 제거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작지만 정밀한 천문 측정에서는 고려되어야 합니다. 각 윤초는 미리 발표되며 천문대는 그에 따라 시스템을 업데이트합니다. 윤초를 추가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파리에 있는 국제지구자전 및 참조 시스템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조직은 전 세계의 관측소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구의 자전을 모니터링합니다. 원자 시간과 지구 자전 시간 사이의 차이가 0.9초에 가까워지면
윤초가 추가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2년마다 발생하지만 정확한 빈도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집합적으로 이러한 기관은 개념적 정의를 안정적으로 적용된 단위로 전환하는 계층화된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분석적으로 이 첫 번째 부분은 아이디어를 측정 가능한 표준으로 변환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내러티브는 대중적인 설명에서 종종 엄청남의 상징으로 인용되는 광년이 전문적인 실무 내에서 시간과 확인된 속도에 기초한 파생되었지만 정확한 단위로 취급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성격보다는 절차를 강조하며 정의의 안정성은 종종 보이지 않는 검증 계층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분석가들에게 기록은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일련과 빛의 속도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합의 없이는 그 위에 구축된 더 큰 척도는 신뢰성이 부족할 것입니다. 에피소드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절차적으로 유지되며 시청자에게 모든 우주거리에 대한 진술 아래에 있는 시계, 반사경 및 로그의 조용한 인프라를 안내합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이 부분은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규모에 직면하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가장 작은 단계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기초 측정이 일상으로 정착함에 따라 주인은 태양계 너머로 이동하여 거리가 직접 삼각 측량될 수 있는 첫 번째 별로 이동합니다. 밤하늘은 별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조차도 너무 멀어서 직접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우주선을 보낼 수 없으며 레이더 신호를 반송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천문학자들은 더 간접적인 방법에 의존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시차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근처 별은 더 먼 배경별에 대해 약간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동은 매우 작으며 가장 가까운 별의 경우에도 각도의 초의 분수에 불과합니다. 각도의 초는 1도의 13600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0.777초각의 시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384,000km 떨어진 곳에서 본 인류로 동전의 너비보다 작은 각도입니다. 시차를 이해하려면 간단한 실험을 시도해 보십시오. 당신의 손가락을 당신의 코 앞에 잡고 한쪽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눈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손가락은 배경에 대해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시차입니다. 두 눈 사이의 거리는 당신의 기준선이며 명백한 이동은 당신의 손가락까지의 거리에 의존합니다. 천문학에서 기준선은 지구의 궤도 직경 약 3억 킬로미터입니다. 명백한 이동은 별까지의 거리를 알려줍니다. 2024년 6월 유럽의 가이아 우주 임무를 지원하는 데이터 처리 센터에서 이른 아침 빛이 높은 창문을 통해 작업장과 서버행으로 들어옵니다. 건물은 조용하며 냉각팬의 억제된 소리와 가끔 키 입력만이 고요함을 방해합니다. 주 디스플레이에는 별의 위치와 움직임 플롯이 밀집된 점 필드로 나타나며 각각은 우주선의 감지기에 도달하기 전에 빛이 몇 년을 여행한 별을 나타냅니다. 기술자와 과학자들은 밤새 처리 실행을 검토하고 시차 솔루션과 불확실성 추정치를 확인합니다. 데이터 처리 센터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활동의 장소입니다. 수십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24시간 교대로 작업하여 가이아에서 도착하는 데이터가 처리되고 보정되고 카탈로그화되도록 보장합니다. 원시 데이터는 기대하며 우주선은 매일 수기가바이트의 정보를 보냅니다. 이 데이터는
지상국에서 수신된 다음 처리센터로 전송됩니다. 여기서 그것은 일련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거쳐 위치, 움직임 및 별의 다른 속성으로 변환됩니다. 가이아 임무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에 발사된 가이아는 하늘을 반복적으로 스캔하여 10억 개 이상의 별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주선은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 포인트 L2라는 특별한 위치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가이아는 태양, 지구 및 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어 안정적인 관측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라그랑주 포인트는 천체역학의 매혹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두 개의 큰 물체, 이 경우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더 작은 물체에 작용하는 원심력과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공간의 위치입니다. L2 포인트에서 가이아는 최소한의 연료로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 지구 및 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이러한 물체의 밝기가 관측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가이아의 기기는 경이로운 정밀도입니다. 우주선에는 두 개의 망원경이 있으며 각각은 빛을 공유 초점면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 초점면에는 10억 개 이상의 픽셀이 있는 대형 CCD 감지기가 있습니다. 가이아가 천천히 회전함에 따라 별의 이미지가 감지기를 가로질러 이동하여 각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밀도는 놀랍습니다. 가이아는 가장 밝은 별의 위치를 몇 마이크로 초각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달에서 본 사람의 손톱 너비보다 작은 각도입니다. 우주선의 회전은 신중하게 제어됩니다. 가이아는 6시간마다 한 번씩 회전하여 망원경이 하늘을 지속적으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회전 축은 1년에 걸쳐 천천히 전진하여 전체 하늘이 여러 번 관찰되도록 보장합니다. 각 별은 임무 동안 평균 70번 관찰되며 이러한 반복 관측은 시차와 적절한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드러난 새로운 발전은 명확합니다. 10억 개 이상의 별에 대해 광년 단위의 거리는 더 이상 소수의 관측에서 추정되지 않고 알려진 정밀도로 반복된 우주 기반 측정에서 도출됩니다. 더 넓은 조사를 위해 이것은 광년이 교과서에 인쇄된 단위가 아니라 하늘의 운영 격자가 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2014년과 2022년 사이에 가이아 위성은 꾸준히 하늘을 스캔하여 먼 배경에 대한 별의 위치를 반복적으로 측정했습니다. 감지기는 지구의 태양 주위 궤도 운동으로 인한 미세한 이동을 기록했습니다. 각 이동 또는 시차는 파섹으로 표현되고 광년으로 변환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한 직접적인 기하학적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파섹은 시차초를 의미하며 천문학에서 거리의 또 다른 공통 단위입니다. 1파섹은 1초각의 시차를 가진 별의 거리입니다. 이것은 약 3.26 광년 또는 약 31조 킬로미터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종종 파섹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차 측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설명에서는 광년이 더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파섹에서 광년으로 변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1파섹에 3.2극을 곱하면 광년이 나옵니다. 반대로 광년을 파섹으로 변환하려면 3.16으로 나눕니다. 두 단위 모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별까지의 거리를 논의할 때 두 단위를 모두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정확하게 정의되고 서로 쉽게 변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데이터 릴리스가 축적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시차 기반 거리를 가진 별의 카탈로그가 극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개선된 처리 파이프라인은 체계적인 오류를 줄이고 보정을 개선했습니다. 가이아 데이터를 지상 기반 분광학 및 측광과 교차 일치시킴으로써 과학자들은 이상치를 식별하고 편향을 수정하며 광도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진 거리를 할당받은 근처 별은 이제 일관된 시차 솔루션과 독립적인 확인으로 뒷받침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 파이프라인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원시 관측을 가져와 여러 수정 및 보정을 적용합니다. 먼저 우주선의 자세, 즉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됩니다. 그런 다음 별의 이미지는 감지기에서 식별되고 중심이 맞춰집니다. 각 별의 위치는 참조 프레임과 관련하여 계산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른 여러 관측이 결합되어 시차와 적절한 움직임이 도출됩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이 추정되어 각 측정의 정확도가 양적 측정됩니다. 현장 데이터는 수천 광년 이내의 많은 물체에 대해 오차 범위가 통제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2024년에는 가이아 측정을 이전 시차 데이터 세트 및 지상 기반 관측과 병합한 주요 결합 카탈로그가 출시되었습니다. 편집된 아카이브는 정량화된 불확실성과 표준화된 품질, 플래그와 함께 은하수의 지역 영역에 걸쳐 별에 대한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광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 릴리스는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냅니다. 추론이 아닌 기록되고 반복된 관측을 기반으로 한 우주 거리 척도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 대한 기하학적 토대입니다. 결합된 카탈로그는 거대한 리소스입니다. 그것은 10억 개 이상의 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각각은 위치, 거리, 움직임 및 기타 속성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카탈로그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 액세스 정책은 현대 과학에 중요합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수집한 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발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카탈로그를 통해 작업합니다. 그들은 개별 별의 거리를 확인하고 성단의 3차원 구조를 조사하며 은하수의 나선파를 추적합니다. 각 발견은 이전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때로는 오래된 추정치를 확인하고 때로는 수정합니다. 일부 별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깝거나 더 멀리 밝혀졌습니다. 일부 성단은 더 조밀하거나 더 퍼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각 수정은 은하에 대한 이해를 개선합니다. 별 성단은 천문학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형성된 별 그룹입니다. 이것은 성단의 모든 별이 같은 나이와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 사이의 유일한 주요 차이점은 그들의 질량입니다. 이것은 성단을 별 진화를 연구하는 데 이상적으로 만듭니다. 성단의 별을 관찰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다른 질량의 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가이아 데이터는 많은 성단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성단 구성원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어떤 별들이 성단에 속하고 어떤 별들이 단순히 같은 하늘 영역에 있는 정형 또는 배경별인지 항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아의 정밀한 거리와 움직임 측정으로 과학자들은 이제 성단 구성원을 자신 있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단의 크기, 모양 및
구조에 대한 더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가이아를 운영하며 핵심 천체 측정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임무 운영팀은 안정적인 스캔, 패턴을 보장하고 지상국은 우주선과 지속적인 통신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팀이 작성한 문서는 위성의 포인팅 정확도, 감지기 성능 및 온보드 시간 유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이 모든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시차 측정에 필요합니다. 여러 국가의 대학 그룹과 국립 천문대로 구성된 데이터 처리 컨소시엄은 분석의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데이터 처리 컨소시엄은 복잡한 조직입니다. 여러 국가의 수백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포함됩니다. 그들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보정 전략을 테스트하며 외부 데이터 세트에 대한 결과를 검증합니다. 그들의 내부 보고서, 코드 저장소 및 검증 노트는 각 거리 값이 얻어지는 방법과 어떤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광범위한 아카이브를 형성합니다. 이 작업은 기술적이며 종종 지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데이터 처리 없이는 가이아의 측정이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데이터 처리의 도전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가이아는 5년 임무 동안 약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했으며 이는 1000테라바이트 또는 1000기가바이트입니다. 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려면 상당한 컴퓨팅 리소스와 정교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처리 센터는 수천 개의 프로세서가 있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병렬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전체 카탈로그를 생성하는 데 수년이 걸리며 각 릴리스는 이전 것에 대한 개선을 나타냅니다. 국제 천문 조직은 개방 액세스를 촉진하여 카탈로그를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고 광년 단위로 별의 3차원 분포를 시각화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형식과 정의를 표준화하는 그들의 역할은 전 세계 연구자들이 기본 거리를 재도출하지 않고도 이러한 측정을 자신의 작업에 통합할 수 있게 합니다. 함께 이러한 기관은 시차 데이터를 근처 은하의 공유 지도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 이상입니다. 그들은 사용자가 정교한 검색을 수행하고 데이터의 하위 집합을 선택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일부 데이터베이스는 대화형 시각화 도구도 제공하여 사용자가 3차원에서 별의 분포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교육 및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귀중합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모든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부분의 분석적 초점은 기하학과 밀도에 있습니다. 에피소드는 간단한 원칙, 즉 알려진 궤도와 관찰된 이동이 기기와 계산이 충분히 안정적일 때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한때 고립된 점으로 보였던 가장 가까운 별들은 이제 태양에서 바깥쪽으로 확장되는 광년 격자 내에서 측정된 위치를 차지합니다. 분석가들에게 가이아 시대 기록은 우주 구조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반복과 신중한 평균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시차 측정은 개별적으로는 겸손하지만 수백만 개의 별과 수년간의 관측을 통해 결합될 때 강도를 얻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카탈로그가 성장함에 따라 거리 감각이 증가하지만 프로세스 자체는 정확하고 통제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이 단계는
광년이 단위로서 기하학이 직접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먼저 의미를 갖게 되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지역별 거리가 이제 시체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종사자들은 새로운 경계에 직면합니다. 직접 삼각 측량에는 너무 멀지만 여전히 우주의 규모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밤하늘을 볼 때 우리는 별이 모두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별은 수광년 떨어져 있고 다른 별은 수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의 구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차는 근처 별에 효과적이지만 먼 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수천 광년 이상 떨어진 별의 경우 시차는 너무 작아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가이아조차도 이러한 별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천문학자들이 다른 방법을 개발한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표준 촛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표준 촛불은 알려진 내재 광도를 가진 물체입니다. 관찰된 밝기를 내재 광도와 비교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체가 더 희미하게 보일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하며 우주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표준 촛불 방법은 역제곱 법칙에 의존합니다. 이 법칙은 빛의 밝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체를 2배로 멀리 이동하면 4배 더 희미해 보입니다. 물체를 3배로 멀리 이동하면 9배 더 희미해 보입니다. 이 간단한 관계를 알고 물체의 내재 광도를 알면 관찰된 밝기에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여러 대륙의 여러 중간 규모 망원경을 연결하는 공유 제어실 내부에서 여러 천문대의 야간 피드가 모니터 벽에 나타납니다. 방은 희미하게 조명되며 키보드는 부드럽게 빛나고 조정된 관측의 조용한 중얼거림은 헤드셋을 통한 가끔 확인으로 구두점이 찍힙니다. 한 화면에서 근처 나선 은하가 시야를 가득 채우며 그 팔은 희미하지만 명확합니다. 이 팔 내에서 특정 점들이 규칙적인 패턴으로 밝아지고 어두워집니다. 이것들은 세페이드 변광성으로 펄스 주기를 설정하기 위해 몇 주 동안 관찰됩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별이며 그들의 펄스 주기는 그들의 내재 광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20세기 초 헨리에타 스완 리벳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 이후로 우주의 규모를 매핑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세페이드의 펄스 주기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그 내재 광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관찰된 밝기를 내재 광도와 비교하여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헨리에타 스완 레빗의 이야기는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1900년대 초에 하버드 칼리지 천문대에서 컴퓨터로 일했습니다. 당시 컴퓨터는 전자기계가 아니라 계산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빗의 임무는 사진 플레이트를 검사하고 변광성의 밝기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별을 연구하면서 그녀는 패턴을 알아차렸습니다. 소마젤란 구름의 세페이드 변광성에서 더 긴 기간을 가진 별들은 더 밝았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관찰이었지만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빗은 소마젤란 구름의 모든 별들이 대략 같은 거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밝기의 차이가 거리가 아니라 내재 광도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기를 내재 광도와 연관시킴으로써
그녀는 세페이드를 표준 촛불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세페이드의 주기를 측정하고 주기 광도 관계에서 내재 광도를 결정하고 관찰된 밝기와 비교하여 거리를 찾습니다. 리빗은 이 발견의 전체 중요성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1921년에 죽었으며 그녀의 작업이 현대 우주론에 미친 영향을 보기 전에 죽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소개된 새로운 발전은 이러한 광도 곡선이 보정된 관계와 결합될 때 수백만 광년의 거리로 변환되는 방법에 있습니다. 더 넓은 조사를 위해 이 부분은 광년이 기하학에서 광도로 이동하여 시차의 범위를 넘어 거리 척도를 확장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을 통해 천문대는 은하수와 근처 은하의 세페이드 변광성의 밝기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주기와 내재 광도가 상관되었으며 이 주기 광도 관계는 히파르코스와 나중에 가이아와 같은 임무의 시차 거리를 사용하여 개선되었습니다. 2020년대 중반까지 보정은 개선된 지역 거리 기준선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조정된 캠페인 동안 선택된 은하를 대상으로 하는 망원경은 알려진 또는 후보 세페이드를 포함하는 필드를 반복적으로 이미지화했습니다.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은 시간에 따른 플럭스를 측정하여 잘 정의된 펄스 주기를 가진 광도 곡선을 생성했습니다. 이러한 관측 캠페인은 신중하게 계획됩니다. 세페이드는 일반적으로 며칠에서 몇 주 동안 펄스함으로 정확한 광도 곡선을 얻으려면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반복 관측이 필요합니다. 망원경은 세페이드를 포함하는 은하의 영역을 관찰하도록 예약되며 관측은 펄스 주기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도록 시간이 정해집니다. 날씨, 달빛 및 기타 요인이 관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정에는 유연성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주기를 보정된 관계와 비교하여 각 별의 내재 광도를 도출했습니다. 내재 광도와 관찰된 밝기의 차이는 광년으로 직접 변환되고 신뢰 구간으로 표현되는 거리 추정치를 산출했습니다. 동일한 은하에서 가능한 경우 이하형 초신성의 보완 관측은 추가 거리 확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초신성은 상대적으로 균일한 피크 광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겉보기 밝기는 독립적인 측정을 제공했습니다. 이하형 초신성은 백색 외성이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축적할 때 발생합니다. 백색 외성의 질량이 약 1.4 태양 질량이라는 임계 한계에 도달하면 탄소 융합이 폭발적으로 점화되어 별을 파괴합니다. 이 폭발은 매우 밝으며 잠깐 동안 전체 은하만큼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야형 초신성이 매우 유사한 피크 광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훌륭한 표준 촛불로 만듭니다. 아야형 초신성의 균일성을 완벽하지 않습니다. 피크 밝기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이러한 변동은 체계적입니다. 더 밝은 초신성은 더 천천히 사라지고 더 희미한 초신성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 관계를 사용하여 천문학자들은 관찰된 광도 곡선을 기반으로 각 초신성의 피크 밝기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화는 이하형 초신성을 훨씬 더 정밀한 거리 지표로 만듭니다. 세페이드 기반 거리와 초신성 기반 거리가 일치하면 두 방법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습니다. 이 교차 검증은 신뢰할 수 있는 거리 사다리를 수천만 광년으로 확장하여 지역 그룹과 인접한 은하 클러스터를 포함했습니다.
허블과 그 후계자와 같은 우주 기반 천문대는 지상 기반 망원경이 제한에 직면하는 혼잡한 은하 필드에서 세페이드의 고해상도 이미징에 기여했습니다. 종종 수년에 걸친 장기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보정 및 거리 결정에 사용되는 가장 정확한 광도 곡선 중 일부를 생성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천문학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990년에 발사된 허블은 지구 대기 위에서 작동하여 지상 기반 망원경을 괴롭히는 대기 왜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허블은 전례 없는 선명도로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세페이드 병왕성의 경우 이 선명도는 중요합니다. 근처 은하에서도 세페이드는 종종 혼잡한 별 필드에 있습니다. 허블의 고해상도는 이러한 별을 분리하고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허블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허블 상수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확장되는 속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허블 상수를 측정하려면 다양한 거리에서 은하까지의 정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세페이드 병왕성은 이러한 거리를 제공하는 핵심 도구였습니다. 허블은 수십 개의 은하에서 세페이드를 관찰하여 전례 없는 정밀도로 그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이러한 측정은 허블 상수를 더 정확하게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양방구에서 작동하는 지상 기반 망원경 네트워크는 유연한 스케줄링과 증가된 시간, 적용 범위를 제공했습니다. 대학 천문대와 국립시설 모두 합의된 표준에 따라 공유 아카이브에 데이터를 제출하며 모니터링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특히 변광성이나 초신성 사건을 식별한 후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때 중요했습니다. 초신성은 드물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은하에서 이하형 초신성은 약 수백 년마다 한 번씩 발생합니다. 이것은 특정 은하에서 초신성을 관찰할 기회가 드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이 많은 은하를 모니터링하면 정기적으로 초신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초신성이 감지되면 여러 망원경으로 후속 관측이 조정됩니다. 목표는 초신성이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동안 광도 곡선을 캡처하는 것입니다. 이 광도 곡선은 초신성의 거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현대 초신성 조사는 자동화된 망원경과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천 개의 은하를 모니터링합니다. 각 은하는 정기적으로 이미지화되며 새 이미지는 이전 이미지와 비교됩니다. 이미지에 나타나는 새로운 물체는 잠재적인 초신성으로 플래그 지정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후보는 사람이 검토하고 추가 관측으로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일주일에 여러 개의 초신성을 발견하여 거리 측정을 위한 풍부한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회 산하의 작업 그룹으로 종종 구조화된 국제협력은 이러한 데이터 세트의 조합을 조정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매개 변수에 대한 합의값을 생성하고 불확실성을 문서화했으며 커뮤니티에 대한 참조 지점 역할을 하는 공동 분석을 개시했습니다. 여러 독립적인 관측 프로그램으로 구축된 그들의 보고서는 고립된 추정치가 아닌 안정적이고 재현 가능한 결과로 수백만 광년 거리의 사용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현대 천문학에 필수적입니다. 단일 연구 그룹이나 천문대는 우주 거리 척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여러 그룹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와 전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은 어떤 개별 그룹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과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합의값은 천문학 커뮤니티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며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리 척도를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 분석적으로 이 부분은 보정과 교차 확인을 강조합니다. 나레이션은 한 층의 증거, 즉 시차 거리를 가진 근처 세페이드가 다른 층, 즉 다른 은하의 먼 세페이드를 지원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이는 다시 더 큰 범위에 대한 초신성 기반 거리를 지원합니다. 각 단계는 단순히 공식을 새로운 도메인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비교에 달려 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기록은 천문학에서 거리가 종종 미묘하고 먼지, 혼잡 또는 기기 드리프트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밝기 차이에서 추론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먼지는 천문 거리 측정에서 특히 성가신 문제입니다. 성간 공간에는 먼지 입자가 산재되어 있어 빛을 흡수하고 산란시킵니다. 이것은 물체를 더 희미하고 더 붉게 보이게 만듭니다. 먼지에 대해 수정하지 않으면 천문학자들은 실제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먼지 보정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먼지의 양과 그 특성은 장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먼지를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파장에서 물체의 색상을 비교하거나 특정 스펙트럼 선의 강도를 측정합니다. 차분한 톤은 인내와 반복 관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각 광도 곡선은 몇 주 또는 몇 달의 조용한 이미징을 나타내며 각 보정표는 수년간의 점진적인 개선을 반영합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이 에피소드는 이러한 규모에서 사용될 때 광년이 단일 직접 측정이 아니라 방법 간의 계층화된 합의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근처 은하까지의 거리가 이제 시차 보정된 세페이드와 표준화된 초신성 모두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조사는 다시 한번 확장됩니다. 우주는 은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은하수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주요 은하인 안드로메다는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거리이지만 우주 척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안드로메다를 넘어 수억, 수십억 광년 떨어진 수십억 개의 다른 은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적색 편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적색 편의는 물체가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 그 빛이 더 긴 파장, 즉 더 붉은색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도플러 효과와 유사하며 사이렌이 당신에게서 멀어질 때 음조가 낮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에서 적색 편의는 공간의 확장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우주가 확장됨에 따라 은하는 서로 멀어지고 그들의 빛은 적색 편이 됩니다. 적색 편의는 우주 확장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빛이 먼 은하에서 우리에게 여행할 때 그것이 통과하는 공간이 확장됩니다. 이 확장은 빛의 파장을 늘려 더 길고 더 붉게 만듭니다. 적색 편의가 클수록 은하는 우리에게서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관계는 우주의 확장 역사에 따라 다르지만 적색 편의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거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외딴 고원의 대형 분광 조사 시설에서 황혼이 인근 인간 조명으로부터 신중하게 차단된 어두운 하늘로 바뀝니다. 주돔 내부에서 광시야 망원경은 수천 개의 은하로부터
빛을 광섬유 케이블로 공급하며 각각은 온도 제어된 방에 수용된 분광기로 이어집니다. 노출이 완료되면 스펙트럼이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실험실 파장에서 이동한 인식 가능한 흡수선으로 중단된 연속 밴드입니다. 분광학은 천문학에서 강력한 기술입니다. 물체의 빛을 구성 파장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구성, 온도, 밀도 및 움직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의 선은 원자와 분자에서 특정 전환에 해당합니다. 각 원소는 고유한 선 세트를 가지고 있어 천문학자들이 물체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선의 파장은 물체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빨리 이동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선이 적색편이 되면 물체가 멀어지고 있고 청색편이 되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관측을 기록하고 파장 보정을 확인하며 현장 보고서에 대기 조건을 기록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강조된 새로운 발전은 간단합니다. 정확하게 측정된 이러한 이동은 확립된 우주론적 모델 하에서 수억 또는 수십억 광년으로 표현된 거리로 변환되는 적색 편의를 제공합니다. 진행 중인 조사를 위해 이것은 광년이 직접 측정 및 광도뿐만 아니라 우주 자체의 확장 역사와 연결되는 단계를 표시합니다. 21세기 초반 내내 대규모 적색 편의 조사는 수백만 개의 은하와 퀘이사에 대한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각 스펙트럼은 알려진 스펙트럼 특징의 변위에서 도출된 적색 편의 값을 제공했습니다. 조사 적용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은하의 3차원 분포 지도가 나타나 수억 광년에 걸쳐 있는 필라멘트, 클러스터 및 공극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간 적색 편의에서 표준 촛불에 의해 이전에 설정된 거리를 사용하여 우주론자들은 다른 우주론적 매개 변수에 대한 적색 편의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보정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사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켰습니다. 우주가 모든 규모에서 균일하다고 한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우주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하는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지 않고 필라멘트와 벽을 따라 클러스터로 배열되어 있으며 은하가 거의 없는 거대한 공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우주 웹은 빅뱅 이후 물질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측정과 결합하여 이러한 보정은 우주 확장의 합의 모델을 산출했습니다. 해당 프레임워크 내에서 측정된 적색 편의는 우주 기하학에 대한 문서화된 불확실성과 가정에 따라 광년 단위의 공동 이동 거리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까지 업데이트된 조사는 이전 지도와 더 깊은 관측을 통합하여 빛이 100억 년 이상 여행한 물체까지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우주 망원경의 깊은 필드는 높은 적색 편의 은하를 추가했으며 지상 기반 기기는 중간 거리에서 큰 샘플을 캡처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우주론에서 중요한 관측입니다. 그것은 빅뱅의 장황이며 우주가 약 380천 년 되었을 때 방출된 빛입니다. 이 빛은 모든 방향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며 우주의 초기 조건에 대한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배경의 작은 온도 변동은 후에 은하와 은하 클러스터로 성장한 초기 우주의 밀도 변동에 해당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나이, 구성 및 기하학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결합된 데이터 세트를 통해 분석가들은 시간에 따른 구조 형성을 추적하여
은하와 클러스터가 다른 시대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이러한 규모에서 사용될 때 광년이 공간적 및 시간적 측정 모두로 작용하여 물체가 있는 위치를 그 빛이 여행한 시간과 연결한다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전용 망원경과 기기 세트를 종종 포함하는 국가 및 국제 조사 프로젝트는 적색편이 매핑 노력의 핵심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운영팀은 관측을 예약하고 기기를 유지 관리했으며 보정 램프, 하늘 라인 및 참조 스펙트럼이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조사 망원경은 일반적으로 매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 한 번에 하늘의 큰 영역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일 노출로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은하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은 종종 전용 분광기와 쌍을 이루어 여러 은하의 스펙트럼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사 기기는 수천 개의 광섬유를 사용하며 각각은 다른 은하에 위치합니다. 이를 통해 단일 노출로 수천 개의 적색 편의를 얻을 수 있어 조사를 매우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내부 기술 메모는 모든 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문서화하여 나중 분석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기 변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데이터 감소 센터는 원시 스펙트럼을 처리하여 파장 보정, 하늘 빼기 및 적색 편의, 피팅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기관과 천문대에 기반을 둔 이러한 센터는 상세한 처리 로그를 유지 관리하고 파이프라인 설명을 게시했습니다. 그들의 출력, 즉 위치, 적색 편의 및 품질 플래그가 있는 물체 카탈로그는 단계별 데이터 릴리스로 출시되어 각각 매핑된 공간에 접근 가능한 부피를 확장했습니다.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은 복잡합니다. 원시 스펙트럼은 여러 유형의 노이즈를 포함합니다. 하늘 배경, 기기 특성 및 우주선 히트가 모두 보장되어야 합니다. 파장 보정은 알려진 파장의 참조 램프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스펙트럼의 각 픽셀이 특정 파장에 해당하도록 보장합니다. 보정 후 스펙트럼은 적색 편의에 맞춰집니다. 알려진 스펙트럼 특징을 찾고 실험실 파장에서 이동을 측정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자동화되어 있지만 일부 스펙트럼은 시각적 검사 및 수동 조정이 필요합니다. 종종 국제적으로 구성된 우주론 그룹은 적색 편의, 카탈로그를 초신성 거리, 바리온 음향 진동 측정 및 배경 방사선 지도를 포함한 다른 데이터 세트와 통합했습니다. 그들의 합의 보고서는 특정 우주론적 모델에서 적색 편의를 거리와 시간으로 변환하여 사용된 매개 변수를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을 통해 측정된 스펙트럼 이동과 수십억 광년 단위로 인용된 거리 사이의 연결이 투명하고 재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온 음향 진동은 우주론에서 또 다른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들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밀도 변동에서 남은 공간의 주기적 패턴입니다. 이러한 진동은 특징적인 길이 척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은하의 분포에서 약간의 선호 분리로 나타납니다. 이 특징적인 척도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확장 역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바리온 음향 진동은 다른 방법과 독립적이므로 우주론적 매개 변수에 대한 독립적인 확인을 제공합니다. 분석적으로 이 에피소드는 모델 종속 측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지역 및 중간 거리가 직접 기하학 및 잘 보정된 광도와 연결될 수 있지만 가장 먼 거리는 우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승인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내레이션은 이 프레임워크를 추상적인 구성이 아니라 독립적인 관측에 대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테스트된 모델로 취급합니다. 분석가들에게 적색 편의 기록은 광년이 큰 규모에서 어떻게 특성을 변경하는지 강조합니다. 그것은 거리의 단위로 남아있지만 인용된 모든 값은 우주 역학에 대한 암묵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론적 모델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 그리고 우주의 역사를 설명하는 일련의 방정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가장 간단한 모델은 우주가 균질하고 등방성이라고 가정합니다. 즉, 그것은 대규모로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우주의 진화는 몇 가지 매개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허블 상수, 물질 밀도 및 암흑 에너지 밀도입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의 분위기는 신중하고 사색적으로 유지되며 다른 데이터 세트가 가능한 모델을 어떻게 지원하거나 제약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이 부분은 숫자가 수십억 광년에 도달할 때에도 여전히 측정 가능한 양, 즉 스펙트럼의 선, 곡선의 기울기 및 지도의 패턴에 고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수십억 광년에 걸친 구조가 이제 적색 편의, 조사 및 우주론적 모델을 통해 차트화됨에 따라 조사는 이 모든 측정을 함께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0억 광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빛이 여행하는데 걸린 시간 때문에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입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빛은 우주가 아주 어렸을 때 방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 빛을 방출한 물체는 이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전체 우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일 뿐입니다. 우주는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며 이는 모든 방향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너머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2027년 11월 다기관 데이터 아카이브 시설에서 긴 저장 시스템 통로가 유리벽 뒤에 앉아 있으며 작은 표시등이 안정적인 리듬으로 깜박입니다. 머리 위로 억제된 조명이 광택 바닥에 반사되는 반면 조용한 모니터링 룸에는 저장 용량, 액세스 속도 및 시스템 상태의 대시보드가 표시됩니다. 여러 화면에서 다른 국가의 사용자가 동일한 카탈로그를 쿼리합니다. 시차 거리, 세페이드 측정, 초신성 기록 및 적색 편의 조사입니다. 데이터 아카이브는 현대 천문학의 중추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의 관측을 저장하며 이를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래 관측을 수행한 팀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개방 액세스 정책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과학을 가속화합니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독립적인 분석을 촉진하며 결과의 재현성을 보장합니다. 여기서 강조된 새로운 발전은 단일 발견이 아니라 광년이 고립된 보고서에 흩어진 수치가 아니라 일관된 항목으로 저장되는 통합, 아카이브의 성숙입니다. 조사를 위해 이 에피소드는 기관이 소수의 개인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의존하는 거리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고 전송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야기를 심화시킵니다. 2020년대 중반에 천문거리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을 인식하여 기관과 전문대는 아카이브를 상호 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통합했습니다. 상호 운용성은 중요합니다. 각 천문대 또는 조사가 자체 형식과 규칙을 사용하면 다른 소스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공통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천문학 커뮤니티는 다른 데이터 세트를 쉽게 비교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러한 표준은 데이터 형식, 단위, 좌표계 및 메타데이터 규칙을 다룹니다. 그들은 국제 조직에 의해 개발되고 유지 관리되며 천문학 커뮤니티에서 널리 채택됩니다. 메타데이터, 단위 및 불확실성 보고에 대한 공통 표준이 합의되어 한 카탈로그에서 인용된 광년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규칙과 일치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 세트는 가능한 경우 재처리되어 이전 측정을 새로운 보정 및 시간 표준과 정렬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노력과 병행하여 과학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이니셔티브는 자료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플라네타리움 프로그램, 온라인 시각화 및 학교 커리큘럼은 최신 거리 지도를 통합하여 각 척도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재처리하는 것은 상당한 작업입니다. 수십 년 전의 관측은 종종 현대 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데이터를 재처리하려면 원래 형식을 이해하고 원래 보정을 재구성하며 현대 기술을 적용하여 측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데이터를 새로운 생명으로 가져와 현대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발표자들은 시차로 측정된 거리, 표준 촛불에서 추론된 거리 및 우주론적 모델을 통해 도출된 거리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각각이 전체 그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2027년까지 여러 포괄적이고 공개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우주를 광년 단위로 탐색하여 지역 이웃에서 관측 가능한 지평선까지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각 대화형 디스플레이 뒤에는 시각적 기능을 기본 데이터 세트 및 방법과 연결하는 문서층이 있었습니다. 대화형 시각화는 강력한 교육 도구입니다. 그들은 사용자가 3차원에서 우주를 탐색하고 특정 물체로 확대하며 다른 데이터층을 보는 사이를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은하의 분포를 볼 수 있고, 그런 다음 온도 또는 밀도와 같은 다른 속성을 보도록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화는 종종 주석과 설명이 함께 제공되어 사용자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석가들에게 이러한 플랫폼은 미묘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한때 주로 기술, 논문과 전문가 도구에 보관되었던 거리 사다리가 더 넓은 청중이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되고 추적 가능한 리소스가 되었습니다. 우주기관, 천문대 및 연구기관의 노력을 결합한 데이터 아카이브 컨소시엄은 장기 저장 및 큐레이션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그들의 정책은 데이터 세트가 얼마나 자주 검토될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보정이 어떻게 플래그 지정될지, 사용자가 원래 관측으로 값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데이터 큐레이션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관측이 추가되고 보정이 업데이트되며
오류가 수정됩니다. 데이터 아카이브는 단순히 정적 저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리소스입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이며 잘 문서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종종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큐레이션 없이는 아카이브가 빠르게 혼란스럽고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연례 보고서는 아카이브의 성장과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모두 문서화했습니다. 교육조직 및 공공봉사사무소는 이 인프라를 접근 가능한 경험으로 변환했습니다. 그들은 광년이 단순화되지 않고 증거에서 도출된 신중하게 정의된 단위로 제시되는 전시, 애니메이션 및 안내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그들의 콘텐츠 개발팀은 과학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확성을 보장했으며 종종 결과만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이 어떻게 얻어졌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했습니다. 공공봉사활동은 현대 천문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과학을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며 대중이 세금이 천문학 연구를 지원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그들의 작업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 영감을 줄 책임이 있습니다. 공공봉사활동은 강의, 오픈하우스, 온라인 콘텐츠 및 대중매체 출연을 포함하여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항상 천문학의 흥분과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국제천문연합 및 측정 조직을 포함한 표준 설정 기구는 정의 및 규칙을 계속 감독했습니다. 그들은 용어, 단위, 사용 및 거리 및 불확실성 인용에 대한 권장 관행을 명확히 하는 가끔 업데이트를 발행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작업은 새로운 관측이 도착함에 따라 광년을 둘러싼 언어가 출판물, 아카이브 및 교육 자료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했습니다. 분석적으로 이 최종 부분은 연속성과 인간 규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관련된 거리가 직접적인 개인 경험을 넘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은 이해할 수 있고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표준 설정 기구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정의가 명확하고 단위가 일관되며 프로토콜이 따라지도록 보장합니다. 그들의 작업은 종종 기술적이고 상세하지만 그것은 과학 시스템을 함께 유지하는 접착제입니다. 공통 표준 없이는 과학자들은 서로의 작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진전은 느려질 것입니다. 내레이션은 망원경이나 우주선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시각화로, 시각화에서 개인 이해로 이어지는 체인을 강조합니다. 각 링크에서 절차, 확인 및 문서가 원시 관측과 설명에 사용되는 숫자 사이의 연결을 유지합니다. 분석가들에게 상황은 더 넓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천문학이든 다른 분야이든 복잡한 양은 직관적으로 친숙해져서가 아니라 일관되게 정의되고 신중하게 측정되며 투명하게 아카이브됨으로써 작업 가능해집니다. 이 패턴은 과학에서만이 아닙니다. 많은 현대 기술은 복잡한 측정과 정밀한 표준에 의존합니다. GPS 시스템은 원자 시계와 상대성 이론에 대한 정밀한 이해에 의존합니다. 통신 네트워크는 엄격한 타이밍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의료 진단은 보정된 기기와 표준화된 절차에 의존합니다. 각 경우에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측정과 정의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에피소드의 분위기는 부드럽고 사색적으로 유지되며 특정 척도가 추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 뒤의 방법이 견고한 한 말입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발견은 지속되는 모든 시스템 뒤에 있는 조용한 정밀함을 강조하며 특히 일상 경험을 훨씬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시리즈가 끝난 감에 따라 나레이션은 시작된 고신고고도 천문대로 잠시 돌아갑니다. 맑은 밤에 먼 곳에서 온 빛이 여전히 도착하여 조용히 기록되는 곳입니다. 천문대는 시간의 흐름을 상기시킵니다. 건물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도록 건설되었으며 기기는 세대 간에 전달됩니다. 각 새로운 기술자 그룹은 이전 그룹의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관측은 계속되며 밤마다, 해마다, 수십 년마다 계속됩니다.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는 점점 더 자세한 우주 그림을 만듭니다. 새로운 우주 구조나 개선된 우주론적 모델에 대한 미래의 조사는 동일한 토대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정의된 속도, 측정된 연,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시각화할 수 없을 때에도 기기가 추적할 수 있는 광년이라는 거리입니다. 광년은 숫자이지만 그것은 또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수세기에 걸친 신중한 관찰, 측정 및 개선의 이야기입니다. 빛의 속도를 처음으로 정확하게 측정한 천문학자부터 오늘날 전 세계 천문대에서 작업하는 기술자까지 각 기여는 우주에 대한 이해를 구축했습니다. 이 누적 과정은 과학의 핵심입니다. 단일 관측이나 발견은 드물게 혁명적입니다. 대신 진전은 각각 이전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작은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각 세대는 조금 더 추가하고 방법을 조금 개선하며 이해를 조금 심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개선은 우리의 지식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밤하늘을 볼 때 우리는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보는 빛은 별이 방출된 순간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의 경우 이 지연은 몇 년에 불과합니다. 먼 은하의 경우 그것은 수백만 또는 수십억 년입니다. 매우 먼 은하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우주가 훨씬 어렸을 때 어떻게 보셨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망원경은 시간 기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과거를 엿볼 수 있게 하고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하게 합니다. 시간 기계로서의 망원경의 개념은 심오합니다. 그것은 공간과 시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더 멀리 볼수록 우리는 더 먼 과거로 되돌아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는 단순히 공간의 경계가 아니라 시간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내며 우주가 시작된 순간에 의해 설정된 한계입니다. 광년의 규모는 진정으로 압도적입니다. 우리 은하수는 약 100,000 광년입니다. 이것은 빛이 은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하는데 100,000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도 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수백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은하수는 우주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수십억 개의 다른 은하가 있으며 그중 많은 것이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서도 거리는 엄청납니다. 태양은 은하 중심에서 약 26,000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하 중심을 볼 때 26,000년 전의 모습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하 중심에는 궁수자리 A라는 초거대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태양보다 약 400만 배 더 무겁지만
그것까지의 거대한 거리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거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킬로미터나 마일을 생각할 수 있지만 조차도 수십억 킬로미터는 우리의 직관을 넘어섭니다. 광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쓸 수 있고 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음은 단순히 인간의 한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자체의 본성에 대한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우주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로 운영됩니다. 우리는 미터와 킬로미터, 초와 시간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주는 광년과 수십억 년으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광대함은 우리의 직관을 압도합니다. 과학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다루는 데 탁월합니다. 그것은 그것을 측정 가능하고 정량화 가능하며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와 방법을 개발합니다. 광년은 이것의 완벽한 예입니다. 우리는 그 규모를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의하고 측정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여 우주를 매핑하고 거리를 계산하며 우주의 진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측정 뒤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밤에 망원경을 작동하는 기술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학자, 기기를 유지 관리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들의 작업은 종종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개인은 다양한 배경에서 왔으며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어린 시절부터 천문학에 매료되어 별과 은에 대한 어린 시절의 경이로움을 직업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에서 왔으며 물리학, 엔지니어링 또는 컴퓨터 과학의 기술을 우주 연구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합니다. 우주를 이해하고 그 놀라운 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이 없으면 우리는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아카이브와 데이터베이스는 또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과학이 누적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의 작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측정은 수십 년 또는 수세기 전에 수행된 측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는 측정은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식은 성장하며 각 기여는 아무리 작더라도 전체에 추가됩니다. 과학적 지식의 누적 성질은 때때로 과소평가됩니다. 우리는 뉴턴, 아인슈타인 또는 호킹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에 대해 듣고 그들의 기여가 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과학자가 이전 작업의 거대한 토대 위에 구축합니다. 뉴턴조차도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그의 전임자의 작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합하고 확장하는 그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과 공공봉사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과학을 대중에게 제공하여 모든 사람이 이러한 발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플라네타리움 쇼, 박물관 전시 및 온라인 시각화는 복잡한 개념을 접근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교과서보다 덜 정확할 수 있지만 더 넓은 청중에게 도달합니다. 그들은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청중의 일부는 미래의 천문학자, 물리학자 및
엔지니어가 될 것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과대평가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감을 주는 어린이는 내일의 발견자입니다. 공공봉사 활동은 미래 세대가 과학에 흥분하고 경력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더 광범위한 목적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일반 대중이 과학 연구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에 대한 그 기여를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이해는 과학에 대한 공공 지원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의 규모를 감상하고 그것을 매핑하기 위한 노력을 이해하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반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광년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광대한 우주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가르쳐 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측정하고 탐험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경이로움의 조합은 강력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우리의 지식이 항상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경이로움은 우리에게 계속 탐험하고 질문하고 발견하려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함께 그들은 과학적 태도의 핵심을 형성합니다. 호기심, 개방성,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입니다. 밤하늘은 더 이상 단순히 아름다운 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 아카이브, 그리고 시간 기계입니다. 각 빛의 점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어떤 종류의 별이나 은하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는 능력은 수세기의 신중한 작업의 결과입니다. 칠레의 천문대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망원경이 회전하고 기기가 기록하며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작업은 계속되며 조용하고 꾸준하며 종종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천문대의 미래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발견에 의해 형성될 것입니다. 더 큰 망원경이 건설되고 있으며 더 민감한 감지기가 개발되고 더 강력한 컴퓨터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기회를 열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관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래는 밝으며 발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의 데이터 센터는 가이아 데이터를 계속 처리하며 각 릴리스는 이전 것보다 개선됩니다. 전 세계의 망원경은 세페이드와 초신성을 모니터링하여 거리 사다리를 개선합니다. 분광조사는 더 많은 은하를 매핑하여 우주의 3차원 구조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는 성장하며 각 관측은 신중하게 저장되고 카탈로그화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일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것, 그 규모, 그 구조, 그 역사입니다. 각 새로운 임무는 이전 임무의 교훈을 기반으로 합니다. 가이아는 히파르코스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며 미래의 임무는 가이아의 성공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각 세대의 망원경은 이전 세대보다 더 강력하며 각 세대의 감지기는 더 민감합니다. 진전은 지속적이며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광년은 그 이해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들은 도구, 측정 단위, 우주의 관대함을 정량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상징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독창성,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측정하는 우리의 능력, 그리고 미지의 것을 탐험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우리는 광년을 봅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아보고 공간을 가로질러 보며 우리 자신의 기원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빛은 별에서 왔으며 그 별들 중 일부는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원소들은 별에서 만들어졌으며 우리 자신의 몸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별의 물질입니다. 이 연결은 심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 일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에 별에서 단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 우리 뼈의 칼슘, 우리 혈액의 철, 이 모든 것은 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태양이 죽으면 그 원소들은 우주로 돌아가 새로운 별, 새로운 행성, 어쩌면 새로운 생명을 형성할 것입니다. 별의 핵합성 과정은 잘 이해되어 있습니다. 별은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고 그런 다음 헬륨을 더 무거운 원소로 융합합니다. 가장 무거운 별은 절까지 원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그 지점에서 융합은 더 이상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별이 죽을 때 그것은 이러한 원소를 우주로 방출하여 그들이 새로운 별과 행성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의 극한 조건에서 만들어집니다. 광년은 이 순환, 이 연결, 이 연속성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 우리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주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위치를 볼 수 있게 하며 그 이야기는 여전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칠레의 천문대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별들이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망원경이 추적하며 데이터가 흐릅니다. 어딘가에서 기술자가 판도값을 확인하고 과학자가 스펙트럼을 분석하며 학생이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작업은 끝나지 않으며 우주는 너무 크고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지식의 추구는 끝이 없으며 항상 발견할 새로운 것, 측정할 새로운 것, 이해할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주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블랙홀, 중성자별, 퀘이사,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각각은 자체의 미스터리와 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질문에 답할 때마다 새로운 질문이 나타납니다. 이 끝없는 호기심 순환이 과학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광년은 우리에게 우주가 우리의 이해를 넘어 크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연구하고 측정하며 경이로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상상할 수 없더라도 여전히 그것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작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덜 중요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주를 관찰하고 측정하며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는 독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리는 우주를 숙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고 이론을 만들고 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귀중하며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며 그 경이로움을 미래 세대와 공유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우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광년씩, 한 번에 하나의 광자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지구에서 듣고 측정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작업은 느리고 종종 어렵지만
항상 보람이 있습니다. 각 새로운 측정, 각 새로운 발견, 각 새로운 이해는 우주에 대한 지식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공유되고 보존되며 다음 세대에 전달됩니다. 과학의 과정은 인간 문명의 가장 고귀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싶은 욕구, 이해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발견을 공유하고 싶은 욕구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이며 미래까지 계속될 전통입니다. 지식의 전달은 각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임자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식은 누적되고 성장하며 세대를 거쳐 전달됩니다. 아래 세계에 대한 무언가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인내심을 가지고 한 번에 하나의 측정, 한 번에 하나의 관찰, 한 번에 하나의 기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조각들이 모여 그림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래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 위의 별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움직입니다. 천천히, 측정 가능하게 그들은 이동하고 진화하며 변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조용한 방에서 기기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축적되고 기록은 성장하며 이해는 심화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위의 우주를 아는 방법입니다. 듣고 측정하며 인내함으로써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조용히, 차분히, 한 번에 하나의 신호식.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고 그것을 관찰하며 그것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것과 함께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행성은 계속해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며 사람들이 서 있고 잠드는 시간과 공간의 광대함 속에서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우주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기원을 제공하며 우리의 미래를 형성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학문적 연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곳을 이해하는 것이며 우리가 직면한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연결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세심한 관찰, 신중한 분석 및 전 세계 과학자들 간의 협력에서 비롯됩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는 이제 우리에게 전례 없는 우주에 대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진화하며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의 이해는 깊어집니다. 각 새로운 발견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각 새로운 질문은 새로운 조사로 이어집니다. 과학의 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며 각 세대는 이전 세대의 작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하는 데이터는 내일의 과학자들이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방법은 다음 세대가 개선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발견은 미래 연구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식은 축적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며 각 기여는 아무리 작더라도 전체 이해에 추가됩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것은 겸손한 노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은 부분만 볼 수 있고
짧은 순간만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는 수십억 년에 걸쳐 있으며 우리의 관찰은 수십 년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깊이는 수백억 광년이지만 우리의 직접적인 측정은 훨씬 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작은 창을 통해 엿보고 제한된 샘플에서 추론하며 불완전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작동합니다. 과학은 완벽한 지식이 아니라 더 나은 이해입니다. 그것은 확실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연구에서 이러한 원칙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100년 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더 나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의 이해는 자랍니다. 광년은 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측정 도구이자 이해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주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 구조를 매핑하며 그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위치를 상기시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제한적이지만 호기심이 많은, 유한하지만 지속적인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우리는 작은 행성에 살고 평범한 별 주위를 돌며 수십억 개 중 하나인 은하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행성에서 우리는 되돌아보고 측정하며 이해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며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밤하늘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빛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봅니다. 우리는 역사를 봅니다. 우리는 연결을 봅니다. 각 광자는 여행을 했으며 때로는 수십억 년 동안 그리고 이제 우리의 눈에 도달합니다. 그 여행은 광년으로 측정되며 각 광년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되며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하지 않든, 우주는 존재하며 진화하고 변합니다. 우리의 관찰은 그 존재를 변경하지 않지만 우리의 이해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점을 확장하며 우리의 장소에 대한 감각을 심화시킵니다. 광년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규모를 배웁니다. 우리는 시간의 광대함을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금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배웁니다. 측정하고 이해하며 경이로워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기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잘 자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